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34회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들어보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3년차 합격하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서 주로 공부하셨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편은요, 이제 생활편 평가사님 이제 공부 어떻게 이제 하셨고, 뭐 주간에는 어떻게 하셨고,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신림동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왜 들어가셨습니까? 따로 막 엄청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공부랑 이제 원래 있던 집이랑 좀 분리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뭐 부모님 간섭도 있고, 아무래도 뭐 생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공부만 하고 잠만 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림동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개별 스터디 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림동을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은 이제 좀 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요? 뭐 적진 않죠. 기본적으로 밥값하고 월세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적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살 때 집을 좀 싼 곳을 구해가지고 어차피 나 잠만 자고 나갈 거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아꼈었고, 대신 좀 먹거나 약간 뭐 필요한 비타민이나 이런 거에서 돈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얼마짜리 집이었으면 싼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27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모르죠. 신림동의 물가는 역시 예상을 초월합니다. 월세 27만원짜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부담이 많은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시는 이유가 이제 뭐 학원이 가깝다. 뭐 이런 이유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나요? 학원이 가까워서 도움이 되는 거는 뭐 GS를 가거나 뭐 학원 수업을 듣거나 뭐 두 가지인데, 저는 학원 수업을 시간으로 듣진 않았고 GS도 온라인으로 이제 3년차 때는 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되게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뭐 개별 스터디를 구하거나 할 때 용이할 것 같아서 거기로 잡았습니다. 아, 평가사님은 GS도 온라인으로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신림동에 있었는데도? 네. 근데 온라인으로 GS를 하면요. 네. 5시간을 내 의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시간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잘 헤쳐나간 그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생각했을 때는 처음 이제 GS를 접하시면 무조건 저도 GS 정도의 실강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작년에 뭐 GS 이미 한 바퀴 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GS나 뭐 실강을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기 현장의 열기를 느끼고, 또는 뭐 이제 강사님한테 질문하고, 뭐 크게 한 2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열기는 어차피 알고 강사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생각보다 오히려 실강 가면은 메이저 강사님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온라인 첨삭 시스템이 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잘 돼 있게 변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그 문제 푸는 건 정말 잘 지키셨나요? 저는 근데 그거를 꼭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험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풀진 않았고, 대신 그냥 시작을 해서 빠르게 내리 300점 풀고 나간다라는 좀 마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뭐 보통 쉬는 시간은 뭐 한 10분 이내로 짧게 잡고 가져간 적도 있었고, 이제 보통 뭐 GS를 보고서 이제 강평 시간이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듣게 되면 강평 시간에 실강을 못 들으니까 일요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일주일적으로 노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토요일로 잡아놔가지고 이거 다 풀고 놀러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별 스터디 팀원들도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풀었어요? 모여서 푼 적도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혼자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그냥 온라인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뭐 높아지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5시간을 내리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네. 일반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그 현장에서 하는 그 느낌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이미 했었고, 이제 상황이 여러분 보는 분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작정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온라인으로 무조건 해도 뭐 좋겠지 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오판일 수도 있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내가 뭐 근데 300점을 푸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실감과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 실강을 가면 어쨌든 내가 뭐 좀 피곤하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건 어쨌든 하게 되는데, 온라인은 오로지 나의 의지에 기대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주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 언제까지 공부하고 언제 쉬고 이런 주 공부 패턴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보면은 이제 공부를 되게 계획적으로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끝낸다 아니면은 뭐 시험 시작하는 시간에 뭐 실무를 시작한다 이런 분들 이렇게 되게 계획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진 않았고 약간 좀 전형적으로 패턴이 좀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공부가 잘 되면 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사실 뭐 수능에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9시나 뭐 몇 시 일어나는 거 크게 막 집착하거나 한 적은 없고 특히 새벽에 제가 공부가 좀 잘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뭐 한 12시나 뭐 1시, 2시 뭐 공부가 더 잘 되면 3시 그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 접고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턴이 없는 생활을 하면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이렇게 패턴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거나 의지가 없어도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패턴이 무너지면 네. 아 오늘 좀 더 누워있고 싶어 좀 더 유튜브 보고 싶어 네네. 한두 시간 그냥 가는 이런 게 되게 위험해서 이렇게 패턴을 자꾸 습관화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사실 많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 어차피 수험생이니까 그냥 해야지. 그냥 사고가 되게 단순해가지고 수험생은 공부를 한다.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한다. 그냥 그 정도의 로직으로 생각을 했고, 당연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다 똑같았습니다. 좀 성격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잘 맞는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카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되게 계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밤 한 11시쯤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웃긴 게 한 그 시간부터 직장인이시거나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그 체인지가 되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또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리프레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젊고 약간 뭔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주관에 있는다 보면은 밤 늦게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런 분들도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자극제가 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공부 시간, 하루에 순 공부 시간 이런 건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어요? 저는 1년차 때는 좀 적은 편이었죠. 한 40에서 45시간 정도였고 2년차 때는 한 60에서 75시간 정도 그리고 3년차 때는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하신 거는 그 공부 대충 했었던 때 빼고 1월부터 얘기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안 했을 때는 아예 안 했어서. 그래서 1월부터 발등에 불 떨어져서 60에서 75시간 정도 하셨고 3년차 때는 이제 이때도 아마 1월부터 하셨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50에서 60시간 정도는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운동 같은 거 체력 관리를 위해 따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원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운동하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실 합격생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체력이 떨어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사실 병행하는 거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저 지금이라도 운동이를 끊어야 될 거 이런 쪽은 아니고 그냥 걷기라든지 유산소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정적인 활동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동적인 활동을 한번 해주면은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가사님은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는 헬스장에서 러닝 많이 했어요. 원래는 소위 얘기는 헬스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다른 공부하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 헬스 트레이너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어서 유산소 위주로 체력이나 이런 거 기르려고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갖춘 장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사실 특별하진 않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되게 많은 양의 글을 빠르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오른손에 약간 얇은 장갑을 끼고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고 왜냐면은 이제 공부할 때 펜을 오래 잡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아프고 이제 그 다음에 팔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장갑을 가볍게라도 끼면은 손가락 아픈 게 좀 덜해지고 이제 손목 보호대 같은 거를 차면은 이제 좀 텐션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힘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요즘 팔도 안 아픈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시험이라는 또 어찌 보면 약간 전쟁터 같은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장비나 이런 것도 이제 아프지 않을 때 잘 챙겨서 부상이나 이런 거를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 되면 이제 막 그 테이핑하고 이러시는 아, 분들 맞아, 점점 맞아. 늘어나죠. 파스 바르고. 장갑은 뭐예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얇은 면장갑 같은 거 3M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사라는 건 아닌데 노가다 할 때 쓰는 그런 장갑이요? 아니요 완전 얇은 거 뭐 라텍스 장갑 이런 거.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두꺼우면은 이렇게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험지 넘기려 있어서 여기는 안 끼고 오른쪽만 이제 사용해서 했던 거. 장갑을 끼면 뭐가 좋아요? 좀 쫀쫀하게 이렇게 조여줘서. 아니요 그런 게 아예 없고 이렇게 이걸 계속 쓰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랑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가 아파요. 근데 이거를 충격 완화를 해주니까 저는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 이제 공부하시다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공부 안 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기본적으로는 참았죠. 왜냐면 뭐 그렇게 매일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나갈 수 없으니까 참는데 정 해소가 안 될 때는 보통 저는 뭐 운동해서 땀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고 뭐 아니면은 좀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걸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고시 생활을 하면서 가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취미들은 이제 장기간 계속 하고 싶고 계속 떠오르고 시간을 오래 쓰는 그런 취미들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계속 본다든지 뭐 약간 드라마를 뭐 이제 본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 사실 중간에 드라마를 보긴 했는데 만약에 볼 일이 생기면은 2배속으로 해서 한 번에 다 보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속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아예 끝낼 수 있으면은 차라리 이때 잠깐 놀고 리프레시하고 괜찮은데 뭐 계속 뭐 또 롤 또 하고 싶어 약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시간을 지속적으로 뺏기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미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중간에 웹툰 보다가 진짜 끝장날 뻔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는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갔을 때 이렇게 좀 멘탈을 잡기 위한 노하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사실 뭐 노하우라고 할 건 없죠. 노하우라고 할 건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막 공부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정신이 뭐 육체를 이끌어간다 아니면은 강한 육체가 정신을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둘 다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정신이나 육체가 하나가 너무 꺼져서 그러니까 약간 0이 돼버리면은 정신이 완전 망가졌을 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고 이제 반대로 체력이 완전히 뭔가 무너져 내리면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뭐 공부를 더 해도 뭐 괜찮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약간 체력이 다 달아서 못하는 상태인지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하고 되게 이제 다독여가면서 가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력으로 할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양자가 같이 공존해야 한다. 둘 다 관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개별 스터디 얘기도 좀 하셨는데 개별 스터디를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팁은 없습니다. 팁은 없고 이제 보통 꾸리게 되면 막 모르는 사람 랜덤으로 꾸려지게 되거든요. 약간 그거는 약간의 운인 것 같고 저는 사실 개별 스터디를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뭐 사실 뽑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내 경쟁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저보다 실력이 많이 좋으셨고 되게 막 자기 막 가진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꺼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개별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은 내가 데려가겠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합격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먹었던 것 같고 3년 차에도 그런 생각으로 이왕이면 내가 아는 것도 다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별 스터디를 하시면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사실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 경쟁자 진짜 많거든요.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스터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이제 같이 하면서 저는 끝까지 존댓말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이왕이면 거리를 두려고 했거든요.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뭐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사실 제일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은 이제 뭐 형 동생하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술 먹자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뭐 꼭 안 좋다고 할 순 없지만 너무 이제 그 본질이 좀 변질되지 않게 저는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너무 같이 뭐 공부를 하고 이런 아는 지식을 나누고 하는 활동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막 뭐 개별적으로 놀거나 이런 거는 이왕이면은 조금 지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스터디를 하면 잘 되는 스터디는 보통 가보죠. 전원 합격 스터디라는 게 있죠. 또 요즘은 또 이제 합격률이 너무 낮아져서 그렇게 막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사님 생활편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